신묘일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일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향기 없는 백합 또는 뭐 섬세하고 까칠하다, 정갈한 멋쟁이, 돈이 가치 판단의 최종 기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신묘일주를 간단히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신묘일주가 이렇게 향기 없는 백합이라든가 섬세하고 까칠하고 그다음에 정갈한 멋쟁이, 돈이 같지만 이런 식의 요약된 표현으로 신묘일주가 요약되는지 신묘일주가 표현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일주는 역시 신묘일주도 마찬가지로 일주를 분석하는 그 일반적인 우리 그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면은 신묘일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묘일주를 물상론에 따라서 한번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죠. 살펴보면은 신묘일주는 신금은 이게 음금이기도 하고 자갈 뭐 작은 돌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묘는 토끼 동물로 토끼이기 때문에 자갈밭에 있는 토끼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신금은 낫이나 도끼 뭐 이런 칼 이런 것들이에요. 그 재련된 쇠 그런 것들이고 묘목은 초목이죠. 화초죠. 그래서 화초 위에 있는 낫 뭐 이런 거죠. 그래 좀 항상 불안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전지된 초목. 그러니까 신묘일주는 기본적으로 예쁠 가능성이 되겠네. 여자라면 이거는 굉장히 미모가 있을 확률이 높죠. 왜냐? 초목이 화초들이 전지대에 있는 거는 정원에 있는 정원수 같은 거잖아요. 정원수 이런 거는 다 전지되기 때문에 일단 예뻐요. 따듬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는 가지치기라는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묘일주는 여자가 신묘일주다. 그러면은 일단 미모가 있고요. 남자도 신묘일주는 굉장히 그 깔끔한 어떤 그 외모에서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풀이의 낫이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이 말 자체로 이 사람은 항상 어떤 공포감에 눌려 있는 풀이 있는데 내 풀 위에 지금 낫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나를 베어버리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좀 불안감 또는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갈밭에 토끼 이런 것들 자갈밭에 토끼 풀밭에 토끼가 있어야 되는데 토끼가 자갈밭에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먹을 게 별로 없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의식주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또 성격이 까칠해지기 쉽죠.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을 게 없으면은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묘일주는 그런 특성들이 물상적인 특성에서부터 점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두 번째로 첫 번째 물상론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일간과 일지의 관계 이런 걸 보면은 일간이 신금이에요. 신금이고 묘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행상으로 이 간과 지의 관계는 오행을 기준으로 살피는 거예요. 오행을 기준으로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유정하냐 무정하냐를 살펴야 되는데 이 신금은 음금이에요. 음금이고 묘목은 음목이죠. 음목. 그런데 이제 금과 목의 관계로 이제 관계가 설정되는데 금극목 하는 관계인데 음금은 이렇게 금극목을 하긴 하지만 그 음금이기 때문에 음간이죠. 신금은 음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쟁취하고 주도적으로 나가고 하는 거를 음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묘일주는 신금이 묘목을 극하지만은 이게 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양간들과 같은 그런
이런 속성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묘목을 봤을 때 이 묘목이 그렇게 많이 반갑지가 않은 거죠. 난 별로 관심 없는 존재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싫은 거예요. 신금은 음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죄를 쟁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음간들은. 그래서 식재라든가 식재관을 음간들은 그 관성을 뭐 꺼리지는 않지만 식이라든가 내가 노력해서 뭐를 하고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뭐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하는 거를 별로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성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죄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묘일주는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고 좀 무정해지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묘일주는 배우자 관계를 얘기하자면 이제 일지는 배우자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보는 게 이제 소가 닭 보듯이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한 관계.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신묘일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일지 십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십신적인 성향이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를 살펴야 되는데, 일지 십신은 묘목이니까 금극목 하는데 같은 음이에요. 신금도 음이고 묘도 음이니까 편제에 해당됩니다. 편제에 해당되는 편제를 일간이 신금이니까 편제성이 강렬하게 드러나지는 않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간이 양간이라면 편제성이 강렬하게 드러나서 편제를 어떻게 해보겠지만 음간이기 때문에 편제성에 대해서 냉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편제성이 그렇게 강렬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지의 다른 지장간에도 그렇고 여기 일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순수한 을목으로서 존재하는 편제뿐이기 때문에 편제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편제성으로 인해서 일단 그 돈이 어떤 가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갈등 끝에 어떤 결정을 하면은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수치감이나 공간감이 좋다 그랬거든요. 편제가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산을 하거나 어떤 공간의 뭐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 어떤 방 같은 데 봤을 때 이 방이 사이즈가 얼마가 된다든가, 또는 뭐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겠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첫눈에 이렇게 탁 보면은 잘 하고, 또 공간감이 좋기 때문에 이게 편제를 쓰고 있어서 공간감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 같은 거 하면은 아주 좁은 공간에 주차도 잘 하고 그런 특성을 드러냅니다. 일단 어떤 일들에 대한 벼락치기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핵심 줄거리를 잘 파악하는 능력, 그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이라면은 맨 평소에 놀다가 시험 하루 전날에 밤에 철야하거나 이렇게 밀어붙이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제 신묘일주가 됩니다. 다만 신묘일주는 이제 일지 편제에 이런 특성도 있지만은 신금의 속성으로 인해서 일단 굉장히 신묘 자체도 이렇게 신금과 묘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항상 묘목은 베어져 버리는, 낫의 머리 위에 이거 낫이 있는 거니까 이 가위나 낫이 내 머리 위에 있는 초목의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목이 잘려버리거나 내가 전지될 위험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겁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소심해요. 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심하고, 또 한번 삐지거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돌아서거나 하면은 굉장히 뒤끝 있고 오래 가는 그런 성향도 보이지만, 신묘일주는 그 일지 편제의 그보다도 이제 이 신금이랑 은금의 속성으로 인해서 신금은 천간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그 10개의 십천간 중에서 음양의 구분이 가장 확실한 게 신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해주고 충성하고 또 챙겨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한번 내 눈에 벗어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영원히 돌아보지 않는 그런 굉장히 차갑고 호불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일간 신금의 속성으로서 굉장히 섬세하고 샤프하고 또 정갈하고 깔끔한, 그러면서 차가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고 그런 스타일이, 그게 이제 신묘일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지 십신이 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속성들도 있고 해서 편제성이 그렇게 강렬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묘일주가
수학의 천재다. 뭐 이런 일들은 잘 안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편제는 수치 감각이기 때문에 수학을 대체로 잘하고 공부를 해도 이과 계통으로 가거든요. 문과가 아니라 주로 이과를 해야 돼요. 기술이나 공대 계열을 전공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도 이 수학, 신묘일주만은 편제를 쓰며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과적인 소질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신묘일주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 뭐 물론 편제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정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정다욕하고 또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소유를 하겠다는 그런 욕망, 편제 때문에 그런 욕망도 굉장히 강렬하지만은 신금의 어떤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신금은 사리를 분별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하기 때문에 공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리가 분명하다는 그런 속성 때문에 사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공짜를 싫어한다.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묘일주의 그 일지 십신과 일간과 일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 전체적인 어떤 이제 해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번째, 네 번째로 우리가 신묘일주에 대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포태법으로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포태법이라든가 절태법이라든가 십이운성이라든가 하는 이런 말들은 용어들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절태법이라고 하느냐 포태법을 그 말은 십이운성이 절태, 양생, 욕대, 노광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개 시작하는 글자가 절태예요. 그래서 절태법이라고도 합니다. 십이운성을 절태법, 십이운성 또는 뭐 포태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천간 글자가 지지를 만났을 때에 왕세 강약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왕세 강약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천간의 십천간은 천간에 있는 동안에는 1년 사시사철 밤낮 구분하지 않고 그 기운이 쇠하거나 왕하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천간에 있는 동안은. 천간에 있을 때 그 천간 글자들은 1년 내내 동일한 기운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지를 만났을 때는 그 힘의 왕세 강약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는 12지지니까 각 월마다 천간 글자가 임할 때 그 힘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파악해야만이 사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은 신금은 일단 삼합을 먼저 따져야 돼요. 삼합을 하면은 자, 신, 진 여기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 이렇게 이제 만나야 되죠. 자수가 생지가 되고 신금이 왕지가 되고 진토가 묘지가 되는 이런 상황에 삼합을 해요. 12운성 중에서 12개의 단계 중에서 3개의 단계를 뽑아놓은 거죠. 생지와 왕지와 묘지를 뽑은 것이 삼합이거든요. 이 삼합 속에 이 배열, 그러니까 음간이니까 역행을 합니다. 신금은 역행하니까 자신진으로 역행을 하는 중에 묘목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절지에 놓입니다. 절지. 여기가 생지니까 자수가 생지니까 자수 앞에는 인목이 있죠. 인목 앞에는 묘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태양생 이렇게 절태양생 욕대노강 쇠병 사묘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져가면은 묘목 신묘일주의 묘목은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12운성상으로. 그래서 절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절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그 부드럽고 그 마음씨도 약하고 또 뭐 고집스럽고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여리다. 쉽게 말해서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할 때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귀도 되게 얇아요. 누가 뭐 여기 가서 뭐 거기 가면은 뭐 주식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게 돈 번다고 이렇게 막 해가 사자고 막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넘어가요. 그런 거 귀가 얇아서 그래요.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게 이제 포태상으로 절제에 있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다섯 번째 신살로 신묘일주를 살펴본다면은 신묘일주는 일단 이게 이제 묘목이니까 좌우묘유는 도화니까 도화살이 돼요. 도화살. 그 다음에 신금은 뾰족하고 바늘 같은 물상이에요. 물상적으로 묘목도 뾰족해요. 이렇게 세로로 획이 있는 거는 다 뾰족한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침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늘
뾰족한 바늘 같은 거 그런 거를 현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화살이면서 현침살이고 또 묘목은 토끼 예, 이런 물상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묘목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묘목이나 오화나 이런 글자들은 기본적으로 역마살이 아닌데도 역마의 성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분주하고 바쁜 사람이죠. 또 운동과 굉장히 묘목은 토끼의 물상이기도 하고 근데 운동이나 스포츠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또는 체력 단련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묘목의 신살은 아닌데 이것은 묘목의 어떤 특징으로서 역마성 돌아다니는 것, 또 스포츠, 운동 또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필라테스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인연을 많이 갖는 그런 일주가 신묘일주가 됩니다. 묘목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묘일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직업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냐 하면 먼저 현침, 묘목도 그렇고 신금도 다 현침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침과 관련되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현침과 관련되는 직업이라는 거는 첫 번째 바늘 쓰는 곳이니까 의료, 또 봉제,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봉제가 잘 없는데 봉제에 관련되는 일들, 재단사라든가 또 바느질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는 그 교육, 이게 묘목이 어린 풀이기 때문에 그 교육 계통하고 관련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신금의 가위와 그 묘목의 이게 머리카락의 물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장원, 뭐, 머리카락 위에 그 가위가 있으니까 미장원의 미용사의 물상이죠. 그래서 미장원 같은 거, 미용실 같은 걸 운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묘목이 아까 운동이나 스포츠와 관련 있고, 체력 단련과 관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스포츠 관련되는 직업, 그런 일들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돌아다니는 일들, 역마성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면은, 직업적으로 잘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지장간에는 이제 묘목 속에는 지장간이 을 하나뿐인데, 지장간과 일간의 관계니까 이미 묘목에서 살펴본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편제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편제성이 나오니까 한 방을 노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신금과 을목의 경우에는 같은 음간이 묘목 편제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낫으로 이렇게 묘목을 확 베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무정해요. 무정하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했지만 뭐 부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부 간에 굉장히 신금이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있고 무정하게 대하는 그런 면들도 있어서 부부 간의 정은 그렇게 깊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신금이 아까 우리가 물상으로 처음에 봤듯이 자갈밭에 토끼라든가 풀위에 낫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성격적으로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것도 생기기가 쉽고요. 또 그 뭐 미모는 있죠. 전지된 초목이니까. 근데 풀이에 낫이니까 항상 불안정해요. 내 머리에 항상 공포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갈밭에 토끼. 그러니까 욕심은 있는데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 뭔가 하는데 돈을 잘 벌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않고 또 자갈밭에 토끼는 일단 먹을 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의식주에 있어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술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좋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미용, 그러니까 묘목이 머리카락의 물상이고 가위니까, 그러니까 미용 같은 것도 되고요. 스포츠 관련 직업 또는 가르치는 직업 또는 뭐 기타 뭐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전문직 관련돼서 하면은 이 뾰족한 성질을 잘 발현해가지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외에 뭐 신묘일주가 편제를 쓴다고 해가지고 거부가 된다든가 하는 거는 사주 구조에서 다른 곳에 이 재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상이나 일간의 힘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신묘일주는 이 자체만으로는 거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뭐 중간으로 가서 살아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죠. 일단은 사람이 화끈하고 또 목표의식도 뚜렷하고 하기 때문에 뭐 모호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서에서 이 신묘일주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신묘일주는 이게 천성이 청하다 그랬어요. 아주 맑고 곱다 그랬어요. 천성이 이것이 또는 뭐 추호의 불호, 그러니까 어떤 티끌만한 그 오류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벽증적인 그런
그런 성향들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신묘일주의 이제 특징인데 대체로 신묘뿐만 아니라 일간 신금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샤프하고 정갈함을 추구해요. 또 신금은 차갑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까칠하고 냉정한 그런 면들을 보이는 게 신묘일주인데 신묘일주도 특히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다른 신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성향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 좀 까칠한 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린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되게 여려요. 절지에 있는 관계로 절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질고 독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귀도 얇고 또 남이 부탁하면 그걸 거절도 못해요. 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뭐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신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그 요약해서 돼 있었던 대로 다시 한번 가서 보면은 신묘일주를 향기가 없는 백합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왜 향기가 없는 백합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신금은 냉정하고 너무나 냉정하고 차갑고 또 섬세하고 샤프하고 정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깔끔 떨고 차갑고 냉정한 그런 상태니까 그렇지만 신묘 자체는 미모나 외모가 남자도 외모가 준수하고 여자도 예뻐요. 그런데다가 이제 차가우니까 이게 백합은 백합인데 향기가 없는 백합, 약간 몸이 건조한 그러니까 외모상으로는 이제 정갈한 멋쟁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재미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게 신묘일주라고 볼 수 있고요. 섬세하고 까칠하다고 했는 거는 신금도 그렇고 묘목도 그렇고 이 현침적인 성향 때문에 되게 섬세하고 냉정하고 차갑지고 또 그 까칠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삐지면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거나 하면은 잘 안 돌아오고 호불호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잘해주고 또 마음이 내 눈밖에 한번 나버리면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오래 그 뒤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것들도 됩니다. 어쨌든 외모상으로는 굉장히 멋쟁이처럼 보이고 예쁘고 그래요. 그리고 어찌됐든 일지 편제로 인해서 편제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재물에 대한 어떤 집착도 하고 욕심도 있고 또 어떤 가치 판단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돈을 마지막으로는 이게 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남는 거야 안 남는 거야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묘일주가 이런 특징을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도 이렇게 살펴봤고 그것을 다시 요약해는 이것이 크게 빗나가지 않고 또 이 의미가 뭐였다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묘일주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